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만큼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고향으로 내려간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첫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AI가 무려 25일째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긴 한데 설을 고비로 해서 또다시 AI가 확산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님을 모시고 AI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국회에 있는 유일한 농민의원 김현권 의원이십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회의원 딱 한 명이네요. 300명 중에 15명은 돼야 되죠. 우리가 인구 대비해서 농민이 한 5% 내지 6%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치면 300명 중에 3, 5, 15, 15명이 정상인데 한 명 외롭죠. 혼자서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수산 농민 혼자 야, 몇 가지를 하는 겁니까?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좀 농해수위에 네.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나흘 뒤면 이제 설 명절이에요. 저는 좀 벌써부터 설레요. 이번 주는 주말에 촛불 집회가 없거든요. 야, 드디어 주말을 쉬겠구나. 나에게도 연휴가 온다. 살짝 들떠 있습니다. 참 오래간만이다, 그죠? 예, 진짜 네. 오랜만이. 석 달 하고요, 의원님. 예. 석 달하고 한 주를 한 겁니다. 대단한 위대한 국민들 아닙니까? 근데 참 아직도 안 물러나는 거 보면 질기다, 그죠? 굉장히 즐깁니다. 네.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양측에 누가 더 즐긴가 싸움을 하는 건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설 연휴에는 의원님들도 좀 쉬시나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네. 의원이란 사람 이 직업이 네. 대체로 또 인사 다녀야 할 곳이 많고 그래서 아마 또 많이 바쁘겠죠. 예, 쉬는데 쉬는 것이 아닌 예. 지역 일정도 막 잡으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AI 초중반쯤 의원님 모셨어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꼼꼼한 해설과 충분한 설명. 아마 당시에 AI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했던 분들은 농민의원 김현권 의원님의 설명 딱 1시간짜리 들으면 이런 거구나 공부가 싹 되셨을 거예요. 진짜 그 편은 강추입니다. 제가 한번 들으시면 공부가 쏙쏙 돼요. 그런데 결국 그 뒤로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3천만 마리 매물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3,203만 마리 현재. 잠깐만요. 3,200. 203만 마리. 야, 이게 진짜 숫자로만 이게 전 세계에 저희가- 원래 최고입니다. 우리가 이 나쁜 거는 세계 최고 아니에요. 예. 원래 그 자살률 이런 작년이죠. 거. 작년에 전 세계 52개 국가에서 AI가 발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무참하게 뚫린 국가는 없습니다. 비교할 곳이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AI 발병을 했는데 네. 정확하게 114만 마리 매몰 처분하고 마감을 했고요. 네. 유럽도 AI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요? 예, 지금 현재. 네. 그런데 그렇게 뚫리지 않았어요. 헝가리 쪽이 좀 뚫렸고, 그러니까 헝가리 뚫려서 몇 마리예요? 그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 우리처럼 막 1,000만 마리 뭐 아니. 그런 없어요. 이건 뭐 기록적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게 여기 화면 되죠? 네네네. 이게 이 표, 이게 뭐냐면 좀 클로즈업 좀 예, 부탁드릴게요. 봐주세요. 예, 이 덴마크 지도예요. 당겨주십시오. 덴마크? 예, 덴마크 지도. 덴마크 또 우리 사장님이 자주 다녀오시는 지역인데. 행복의 나라 덴마크. 예. 덴마크인데 클로즈업 좀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덴마크의 요 빨간 점들이 네. 그 야생 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된 곳. 아, 그러니까 야생 조류에서 이만큼 AI가 확진이 된 거죠. 어이구. 이게 덴마크는 전역이다 그럼 지금 예, AI인데요? 그럼 덴마크를 봤을 때 네. 완전히 그냥 철새들이 AI로 그냥 이렇게 도배를 했네요. 예,
그런데도 네. 농가 피해는 제로예요. 에? 농가 피해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 계란 먹어요? 계란 그러니까 이 살처분 마리수가 네. 한 마리도 0마리라는 거예요. 살처분 0마리. 0마리. 그러니까 지금 도표상으로 보면 덴마크 전역에 야생 조류로 인해서 AI가 창고를 했는데 살처분 마리가 빵. 그래서 농가로 전이된 경우가 전혀 없고 그만큼 네. 방역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 네. 지금 이 철새를 통한 AI의 확산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건 우리보다 더 심각하네요. 세계적인 현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병의 세계화가 지금 이제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렇게 그 야생 조류에서 이 검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농가의 피해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성공했는데 우리나라는 야생 조류에서 이렇게 발견 안 되거든요. 네. 따문 발견되죠. 따문. 거기는 어느 지역 말이십니까? 따문. 우리는 드문드문 이렇게 드문드문. 예. 그러겠죠. 듬성 드문드문 이런데 따문. 재밌다. 따문. 우리는 따문인데 더 죽었네요. 근데 예. 거의 이제 야. 3,200만 마리라는 세계적인 기록을 세운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원래 지난해 우리가 방역을 실패한 게 네. 역대 AI가 발병을 하고 네. 매몰 처분한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네. 이 표거든요. 이게 줌 이게 해주세요. 작년이에요, 작년. 2016년. 예. 그 전에 아무리 AI가 발병을 해도 네. 이만큼 네. 이렇게 많이 살처분한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2003년, 2005년, 2008년, 2010년, 2014년, 예. 2016년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압도적으로 높네요. 압도적으로 높죠. 14년하고 16년. 예, 박근혜 정부인가요, 전부? 그렇죠. 네, 그러네요. 예. 아니 특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도표가 여러분 보십시오. 도표가 훅 올라가요. 예. 보니까 그렇다 그죠? 예. 예. 그 참 특이하네요. 앞에 2003년, 2004년, 2005년, 2008년 이게- 이때는 괜찮은데 말이죠. 왜 그러는 건가요? 박근혜 정부에서 AI가 창궐 한또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뭐 이 행정 조직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질병을 원초적으로 이렇게 없앨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발병은 피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 가지고 조기에 마감하고 피해를 줄이느냐 하는 건 인간의 능력이죠. 우리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지금 의원님 3,203만 마리 예. 압도적 1위. 압도적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급류를 제일 네. 많이 살처분한 나라. 그것도 초동의 방역에 실패해서. 그래서 제가 덴마크에 지난번에 이제 이 방역 때문에 덴마크하고 그 프랑스의 그 세계 동물 보건 기구 OIE라는 곳 그렇게 알려져요. OIE. 우리가 구제역 때 OIE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 수의 방역국 국제 수의 방역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국제 동물 보건 기구로. 예. 동물 보건기구. 예, 동물 보건 기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예. 약칭은 그냥 OIE 그대로 써요. 그렇군요. 예. 세계 동물 보건기구라는 게 새로 생긴 거군요. 아니 OIE가 원래 있던 건데 명칭을 예, 바꾼 예. 건가요? 수의 방역국이 네. 이름을 바꾼 거예요. 격상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기구는 예. 앞으로 더 커질 거란 느낌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질병의 예, 세계화. 세계적으로 질병은 네. 갈수록 이제 더 심해지는 현상들이 있고 그게 동조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왜냐 그러면 뭐 인간도 전에보다 훨씬 더 돌아다니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을 좀 봤는데요. 네네. 우리처럼 참 이렇게 실패한 곳이 없고 그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방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유리한 측면도 있고 불리한 측면도 있어요. AI를 네, 보면은 네. 유리한 측면은 뭐냐면 네. 우리가 사실상 섬나라잖아요.
그렇죠. 북한하고 단절 국경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하는 국경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사람이 옮기는 거거든요. 예. 사람이 옮기는구나 질병을. 그러니까 이 AI도 예. 최초 야생 조류가 옮긴 거 아니에요? 야생 조류가 처음에 그 인플루엔자를 예. 이렇게 옮겨오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건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된 바인데 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전파를 확산시키는 거는 네. 사람인 거죠. 음. 사람이 옮기는 거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옮기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경을 인접한 국가와 국경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섬나라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방역하기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음. 국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동하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이거 없으니까. 예, 오히려. 그러니까 방역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실패를 한 거고 또 우리가 불리한 측면은 그거예요. AI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동남아가 AI 그 상시 발생 국가예요. 그러니까 인접해 상시 네. 발생 국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동남아하고 예, 중국이. 예. 근데 이거는 불리한 점이 되면서 동시에 유리한 점도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중국에 발생한 AI 인플루엔자가 네. 정확하게 한 2년, 1년 뒤에 한국에 와요. 그러니까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해 예.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하고 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맞습니다. 확보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원래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전에 왔던 H5N8라는 네. 그 바이러스 예. 그게 별거 아니다 이런 평가를 했었어요 내부적으로. 이거는 저기 그 우리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가는 거다. 그렇게 예. 독하지 않다. 별로 걱정할 독하지 필요 않다. 없다. 이랬어요. 그런 평가를 네.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가 보니까 네. 뭐 AI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해이해졌던 게 사실이에요. 당국이나 농가나. 그런데 H5N8이 아니라 네. H5N6가 2년 전에 중국에 14년도부터 중국에서 계속 발병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센 놈이다라는 게 중국을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그럼 이 센 놈이 네. 온다. 곧 올 거다. 네. 그리고 이때까지 늘 그렇게 왔다라는 네. 사실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걸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데 전혀 그거를 안 한 하나도 거죠. 안 한 건데 안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예. 좀 들어요. 이게 공무원들도 말이죠. 예. 대통령이 저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AI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나 마나 네. 본인들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질병이 창궐을 했으면 일단 그건 막고 봐야 되는 건데 이 초동 대처를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까지 얼마나 더 확산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일을 놔버린 측면 농해수위 공무원 그러니까 농림부 공무원들이 말이죠. 우리 기자님이 아까 예. 14년도, 16년도가 특별하게 피해가 컸다 네. 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14년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못 하고 네. 야, 진짜 박근혜 정부에서 무능했구나. 예. 작년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는 네. 메르스 네. 14년도 네. AI, 예. 16년도 AI 예. 뭐만 터지면 예. 대형 사고를 예. 만드는구나. 메르스가 15년이에요. 해마다 한 건씩 해마다 한 했네. 건씩. 그러니까 굉장히 박근혜 정부가 질병에 취약한 정권이었던 거죠. 해마다 한 건씩 하는 정부가 모자라서 지금 예. 하루 한 건씩 하는 분을 모셔올라 그러는구나.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 하루 한 건씩 하다가 안 되니까 좀 들어가셨던데 며칠 안 다니시던데. 이게 작전 짜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해가지고 나오려고. 이번 주에 관훈 토론 있거든요. 수요일 날 그래요?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론 준비하고 사람들 싹 모으고 있거든요. 예. 보시죠 뭐. 좀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뉴스가 사라졌어요. 안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씩 재밌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좀 아까워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작년 연말이죠. 12월 29일을 끝으로 해서 예. 25일째 지금 AI가 잠잠해졌다. 소강 국면이다. 예. 요대로만 쭉 가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는데 마침 또 이번 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돼 가지고 또 설 선물 막 택배 예. 차량 막 왔다 갔다 다니고 방역이 잘 안 되고 이래서 도로 또
확산이 되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묻을 만큼 묻었고요. 아니 너무 묻었죠. 네, 너무 묻었죠. 그래서 불쌍해요. 그 네. 닭들에게 진짜. 그거를 우리가 3,200만 마리 이걸 그냥 숫자라만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3,200만의 생명체를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그 생명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살상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업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장관 물러나야 되지 않겠냐고. 그분은 원래 그만하시라고 그 해임결의안까지 했던 양반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정권은 진짜 네. 안 나가요. 네. 아니 그 조윤선 장관 보세요. 수위 네. 입고 나서야 그만두잖아요. 진짜 대단하죠. 참 뻔뻔한 것 끝까지 같아요. 버티는 거예요. 네.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네.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 이분 아직도 계시는 거군요. 그래갖고 제가 한참 물러나라 그러다가 네. 뭐 책임을 안 지네. 책임을. 네. 그래서 끝에 그 얘기했죠. 우리 국회의원 300명이 틀렸던 거 아니라고. 당신 처음에 할 때부터 네. 우리가 해임 건의안 냈고 근데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이 의결을 해갖고 당신 자격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뭐 뭐래요? 그랬더니 역할을 다 하고 가겠다고. 무슨 역할을 다 해요? 더 묻으려고? 지금 더 묻겠다는 겁니까 지금? 예? 야 정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우리가 치맥의 나라잖아요. 네. 그렇게 그리고 아이들이 참 그 닭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영양 간식으로 네. 닭고기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계란도 그래서 마찬가지고. 아까 질문하신 거 이제 앞으로 어떨 것 같으냐. 음. 그러니까 묻을 만큼 일단 묻었고 그 다음에 저는 좀 진정될 거라고 봐요. 왜냐 그러면 이제 이 방역 지휘 체계에 있는 공무원들이 네. 이제 경험을 좀 한 거예요. 이제 뭐 AI가 방역이 뭔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좀 깨달은 거예요. 그럴 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방역 그 조치 사항들은 상당히 현실성 있는 조치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행정에서 지휘 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네. 다 묻고 나서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사후 예. 약방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확진이 딱 나오면 기존에 경험을 했던 우리가 AI가 처음 터지는 게 아니니까 네. 과거에 방역 체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했고 충분히 경험을 평가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휘 체계에서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를 네.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 것. 그래야 방역 빨리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방역이 그러니까 AI가 터질 때마다 방역 지휘 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늘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아니 이게 지휘 체계라는 게 한 번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그 어쨌든 업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쭉 관리를 하면서 2003년엔 이랬으니까 2005년에는 이랬으니까 2010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방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로드맵 같은 게 쭉 업무 연관성이라는 게 없단 그게 말입니다.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가 장관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네. 뭐 못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깨놓고 당신 모르지 않냐? 그때 뭐래? 모르지 않냐? 네. 한 번도 이때까지 장관직이 오는 동안 방역 업무에 종사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 없다 그래요. 그런데 왜 최고 지휘 책임을 지고 있냐? 이 우리나라 문제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이제 쭉 이것저것 해보면서 실패하면서 이제는 좀 알죠 이 사람들이. 네. 근데 다음 또 질병은 또 올 거니까 네. 그때 이 사람들은 각오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갈팡질팡 우왕좌왕 헛짓하다가 또 실컷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늘 초심이군요. 예. 네, 늘 초심이에요. 초심. 예, 아주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한 나라의 질병을 관리하는 데 예. 있어서 그 컨트롤 타워가 농림부 장관이 뭐 방역 전문가여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최소한 그 부처 안에 방역을 관리하는 실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방역국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국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방역이 국이 아니고 과예요, 과.
과 단위에서 그러니까 네. 방역 총괄과가 있고 얼마나 힘이 없는지가 예.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축산국 안에 과로 있어요. 예. 이러니까 이게 방역 업무가 분리가 안 돼 있죠. 전문화가 안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 행정 조직에서 하나의 과의 과장이라는 사람은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이 이제는 맡았다 저 사람이 맡았다 하는 거죠. 수의 방역국을 별도로 분리해야 된다. 지휘 체계를 전문화해야 된다. 네. 그 전 세계 추세네요. 동물 세계 동물 보건 기구도 만들어지는 예, 마당에. 다른 나라는 다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방역 시스템조차도 OECD 수준에 뭐 바라진 않겠지만 세계 여러 나라가 하고 있는 것만큼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남들보다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아쉽게도 예. 이게 과거 뉴스들을 쭉 검색을 계속 해보거든요. 네. 14년도 AI가 한창 이렇게 창궐을 하고 그때도 끝에 가니까 네. 그 방역국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음. 그러고 나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딱 붙잡고 꾸준히 그렇죠. 그 쟁점을 따라붙어 그렇죠. 가면서 이게 될 때까지 예. 기자들 용어로 예. 꼭지를 딸 때까지 꼭지를 딸 때까지.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없었던 거죠. 국회 안에도 사실은 그 농민 의원이 얼마만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수의 방역국을 분리시켜내야 된다. 독립화시켜내고 그리고 여기를 전문화시켜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방역은 네. 중앙 조직에서는 지휘를 하는 거고 지방 조직에서는 실제 방역을 하는 거 업무에 종사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중앙 조직은 업무의 지속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고 네. 지방 조직은 방역 인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다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시군 단위에서 가축 방역관이 없는 시군도 전국에 70개나 있고 그게 너무 심각한 거 예.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에 그 방역은 실제 그 시군 단위에서 최고 책임자가 네.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방역의 또 한 축은 농가지 않습니까? 농가가 그렇습니다. 직접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농가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평소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찰 시스템이 돼야 되는 예, 거죠. 예찰 시스템도 돌아가야 예. 되고 예. 그런데 지방 조직에서 이 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정원보다 훨씬 모자라는 거예요. 거기 좀 늘리면 안 돼요? 그런 공공의 영역은. 예, 그거를 네. 이게 이제 늘려야 되고 일단 네. 사회적인 합의가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네. 그 총액 인건비 때문에 마음대로 못 늘려요. 행자부에서 이걸 허용을 해줘야 돼요. 국회가 이걸 도와줘야 돼요. 국회 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합의가 좀 되고 있나요?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요. 예, 예. 이번에 이제 상임위도 여러 번 열었고 전문가 간담회도 계속하고 며칠 전에 우리가 공청회도 했고 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일단 방역을 해놓고 방역에 관한 네. TF팀을 국회 안에 만들자. 그래서 이 방역 체계는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체계를 바로 잡자.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가축 방역 문제로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일이 다시 없도록 하자라는 게 네. 우리 상임위원회 내에서 논의가 됐고 네. 우리 김영춘 위원장님도 네. 의지가 확고하시고 그래요. 상임위에 논의된 내용을 법사위에서도 통과시키겠죠. 권성동 위원장이 입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한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정말 창피한 거죠. 앞서 이제 덴마크 사례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야생 조류가 전 국토를 다 헤집고 다녀도 살처분한 마리수가 빵마리다, 한 예. 마리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무려 3,200만 마리를 묻은 데 이어서 미국에서 계란을 수입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 부끄러운 것도 사실이고 우리 인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아무리 먹고 음식으로 네. 하려고 동물을 키운다 하더라도 그 동물을 이렇게 매몰 처분하고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고 그런 일을 반복하고 그러고도 또 대책도 안 이건 도의가 기본이 아닌 안 거죠. 되는 이거는
사람도 생명체고 동물도 똑같은 생명체인데 그 자연의 순리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친일 예. 이후에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에 극단적인 좌우 이념 대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독재가 들어와서 18년 장기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그러니까 민주화가 없었어요. 딱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역사에서 민주정부라고 그나마 손꼽을 수 있는 게 딱 10년. 예. 딱 10년이고 나머지는 전부 친일이거나 독재나 이런 역사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를 써야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왜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것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그렇죠. 되는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네. 동물권을 생각하고 이럴 여유가 없는 거죠.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 뭐 돈이 면 다 된다. 뭐 그 정유라 씨가 얘기하잖아요.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 뭐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그리고 신자유주의 광풍이 들어서면서 여전히 그 자본 중심적 사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랄까 이게 그 생각이 텅 빈 나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문학도 다 대학도 그렇게 전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네. 동물도 소중하고 존중해 줄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뭐 풀 하나 돌멩이 하나의 가치를 깨달아야 그게 진짜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그래도 조금 있는 거지. 이 지금처럼 이건 진짜 너무 그 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그 우리가 뭐 서양에 대해서 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동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찌 보자면 막 굉장히 살풍경하게 살아왔던 그렇죠. 시절들이었던 것 그리고 같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그렇죠. 모르고. 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네. 이게 지금 역사 앞에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시키니까 청와대에 있는 분도 모르고. 그럴까요? 아니, 저는 그분 아시겠죠. 그분은 아버지의 나라를 다시 아버지의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여튼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바로 AI 사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달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그 저희가 이제 앞에 그 앞으로 이제 정책 비전 방향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좀 다루기로 하고요. 이게 지금 정부가 AI 초동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결국 미국산 계란이 국내에 오게 됐는데 그 미국산 계란은 하얀색이고요. 예. 우리는 누런색인데 예. 이게 하얀색 계란이 더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료를 많이 안 먹었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근거 없는 얘기. 옛날에도 네. 옛날에도 우리 계란 있었어요. 우리 하얀 계란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하얀 계란이 있었는데 하얀 계란하고 노란 계란의 약간의 차이가 뭐냐면 하얀 계란이 껍질이 좀 더 얇아요. 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닭의 종류예요? 닭의 종류에서 그러니까 하얀 계란이나 노란 계란이나 네. 우리 토종 닭의 계란은 아니에요. 우리 토종 닭의 계란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인데 지금 우리 먹는 그 계란 예, 색깔이에요? 노란색인데 누런. 예, 누런색인데 토종 닭은 눈에 띄게 지금 계란보다 알이 작아요. 아주 그래요? 그 지금 계란 우리 유통되는 왕란. 예, 왕란에 비하면 네. 우리 토종 닭의 계란은 앙증맞을 정도로 이렇게 작아요. 작고 이뻐요. 오, 그래요. 그리고 노란색이 훨씬 더 짙고 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야생에서 닭을 방사시켜서 키우면 네. 노란색이 아주 짙고 노란 그 노른자가 네. 그다음에 특징이 그 노란자의 요 봉오리가 산높이가 높죠. 예, 그렇군요. 예, 알도 작고. 근데 그 미국산 계란. 미국산 계란은 흰색이나 갈색이나 다 이제 그 외래 종자의 그건데 그 흰색이 노른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대요. 그래서 노른자가 고소한 맛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더 고소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그거는 계란에서
노른자와 흰자의 서로 맛과 영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뭐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거는 기호의 차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예,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막상 들어왔는데 가격이요. 예, 한 판에 그러니까 30알들이죠. 한 판에 8,250원. 그리고 예. 국산 계란은 뭐 한 9,250원. 그러니까 한 예. 1,000원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왕이면 그냥 국산 달걀 먹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판매가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라 그래요? 왜 들여왔냐? 그게 이제 지금 항공료의 50%를 보조를 해줬어요, 정부가. 그다음에 위기 상황에서 들여오는 거니까요. 예. 보조를 해준 거고, 그다음에 관세가 붙도록 되어 있어요. 계란에도요? 계란에 관세가 현재 28%의 관세가 붙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 관세를 면세시켜 준 거예요. 음. 그래서 계란 한 판을 들어오는데 네. 우리 국민의 세금이 네. 1,700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계란 한 판에 예. 1,700원 세금. 예, 세금을 아. 들여 가지고 예. 그걸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왜 굳이 이렇게 급하게 네. 많은 계란을 네. 들여와야 되는가? 우리가 방역에 실패를 했고 네. 그것은 뭐 정부에서 잘못했던 농가에서 좀 소홀한 면이 있었던 어떤 경우든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벌어진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 아픔을 좀 더 감내를 하면서 네. 가격이 조금 변동이 되더라도 조금 덜 먹고 계란 대신 우유 지난번에 우유 좀 예, 더 예.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겨내는 그런 그 국민적인 지혜가 필요할 텐데 수입은 정말 빨리 해요 이 정부가. 그러니까요. 예, 뭐 터지면 스피디예요. 굉장히 예. 빨라요. 비행기 그 싹스를 보조해서 수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란 때문에 예. 이를테면 달걀이 없어서 민심이 출렁일까봐 일단 풀어. 그래서 시장의 안정을 꾀한다. 예. 라는 일종의 이제 그 수습책을 내놓은 건데 이게 무슨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국민 세금을 한 판에 1,700원이나 쏟아가지고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내놓긴 하는데 국민들이 딱히 꼭 그리고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예. 들기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 계란이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냈는 보도 자료가 신문에 몇 군데 났던데 네. 그 유통기한을 어떤 거는 30일로 잡고 네. 어떤 계란은 45일로 잡고 어떤 계란은 60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도대체 현재 수입되어 오는 미국 계란의 유통기일이 60일이냐 30일이냐 계란 60일 놔두면 골아요. 제가 주부잖아요. 예.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그러니까 유통업자에게 유통기한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이건 국내법에 미비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 우리나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유통기한을 정하는데 네. 산란일을 기준으로 정하느냐 포장일 기준으로 정하느냐. 우리나라는 포장일 기준으로 정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독일은 네. 산란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28일을 유통기한으로 줘요. 달걀의 달걀 유통기한을. 유통기한을. 예. 우리는요. 우리는 포장일 기준으로 예. 20일에서 28일을 줘요. 음. 그러니까 20일에서 28일이라는 게 정확한 규정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장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정하면 그 달걀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옮겨가면서 포장하는 시점에서부터 유통기한이 정해지니까 네. 이거는 정확하게 이 달걀이 신선난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현재 기준이 포장일이에요. 이거를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고요. 네. 이거는 양계 농가들의 반발이 그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지 못했는데 예. 이 부분은 양계 농가를 설득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렇군요. 예. 지금 그 소비자들이 사 먹는 예. 미국산 계란 말고 더 심각한 게 예. 제과업계, 제빵업계에서 중국산 가공 계란을 들여오겠다. 왜냐하면 국내 계란이 품귀 현상이 있으니까 그 전부 계란을 깨서 알로만. 중국이면 그 가짜 계란 만드는 데인데 예? 종이로 가짜 계란 만드는 곳이잖아요. 종이로요? 예. 종이로 가짜 계란을 어떻게 만들어요? 야, 그게 대단한 나라네. 뉴스에도 나왔어요. 중국은 가짜 계란을 만들어 판매하다가 걸려고 처벌받고 이런 게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말씀드린 종이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매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 계란을 가짜로 만들어서 만드나. 팔까? 팔까? 가짜 계란을. 예. 그래서 그 중국에 가서 그 가짜 계란을 수입해다가 네. 우리나라의 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해보면 예. 애들이 호기심에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제가 그 보기에 탐구 정신에 제가 보기에 그 유튜브 올리면 대박 납니다. 요새 애들 막 과학 실험하는 거 네. 유튜브에 올리면 네. 엄청나게 조회수를 네. 예, 올리거든요. 그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이렇게 가공 계란을 수입한다라는 거는 네. 저는 이거는 좀 우려할 바가 크다. 음, 왜냐 그러면 가공 계란이라는 거는 이게 계란이 보통 이제 계란 달기 나오면 네. 약 20% 정도의 실금난과 오물난이 나온다 그래요. 오물난이라는 거는 달근 계란을 항문으로 놔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달의 특징이 네. 똥오줌 못 가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기관 자체가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닭의 기관이. 예, 기관이. 예. 그런데 항문으로 계란을 놓다가 보니까 네. 이게 이제 껍질이 사람 그 계란 체내에 있을 때보다가 나오면서 더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실금 눈에 예. 보이지 않는 실금들이 많이 가요. 그런 계란들이 꽤 많아요. 깨질 수 예, 있네요. 깨져서 나오는 계란도 꽤 많아요. 확률상.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실금난 같은 경우에는 다 가공난으로 빼야 되고 계란을 또 만지다가 보면 또 깨지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작업하다 예, 보면 예. 이런 것들을 다 가공난으로 빼야 되는데 네. 가공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껍질이 제거된 계란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국내에 수입한다라는 거는 식품 안전 면에서 우려할 바가 크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빵 먹기도 빵 과자가 사실은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예. 쿠키 이런 거 사 먹는 거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산의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근데 식품 관련해서 저희가 언제 한번 김영건 의원님하고 한번 시리즈를 하고 싶어요. GMO도 그러고요. 예. 너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그냥 넘어가는데 예.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워낙 격변기니까 이런 예. 거를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조금 지나면 이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시리즈로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못 갖고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법이 없으니까. 강제로 금지시킨다는 건 참 불가능한 쉽지 일인가요? 않은 일이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도록 어떻게든 정부도 바꾸고 네. 이번에 우리 그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서 그 제대로 된 대책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서 저희가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예. 좀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번에 이제 농가 얘기를 하면서 농가가 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농가가 워낙 영세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기르는 시설이나 이런 게 대단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 굉장히 좁은 공간에 닭들을 예. 막 때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를테면 공장형 시스템으로 그렇게 알만 그냥 생산해내게 만드는 이게 옳으냐? 그러니까 친환경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방사형까지는 아닐지라도 예.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케이지가 산란계가 네, 케이지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유럽에는 전체적으로 케이지가 금지됐고 프랑스는 최근에 케이지를 통해 방식으로 사육된 닭이 낳은 알을 판매할 수 없도록
법제화했어요. 그래요. 프랑스에서요. 예, 프랑스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판매가 거죠? 불가능하도록.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예. 케이지 방식이 네. 동물 복지나 그러니까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사는 닭이 낳은 알이 네. 인간에게 더 유익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예, 좋은 환경에서 그 먹고 자란 닭이 낳은 알이 훨씬 더 건강할 것이고 네. 인간에게도 더 유익할 거라고 보는데 유럽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케이지 방식이 비슷한 것이 미국이에요. 미국하고 우리는 아주 흡사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계란을 수입해 올 수 있는 이유도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계란값이 가장 싼 곳인데 네, 네. 이 값과 비슷한 것이 미국이에요. 미국 국내 가격이. 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케이지 방식으로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케이지를 10단을 허용해요. 10단? 예.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10층까지를 허용을 해요. 그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미국도 그래요? 미국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이 케이지로 규모화된 농장이 우리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미국 계란도 싼 거예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도 케이지 방식을 점차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10단 허용하는 거를 해마다 1단씩 낮춰서 허용하는 방식으로라도 바꿔야 안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유럽은 우리보다 계란값이 많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에 닭을 키우면서 네. 계란은 싼 값에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식을 변화시키면 네. 친환경적으로 나아가면 네. 계란값은 지금보다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예. 달걀은 꼭 유정란을 먹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동네마다요 그 생협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생활협동조합에서 파는 유정란이요. 예. 일반 마트에서 파는 유정란하고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다. 얼마 정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AI 사태 때도 예.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똑같은 그렇죠. 가격이에요. 3천 그러니까 10개, 한 개 한 500원 하지 않아요? 아니요. 3,250원이니까 한 개에 뭐 300? 325원? 325원 5원 정도 되는 거죠. 10개에 3,250원 그 정도 정도면 하니까. 뭐 그 정도면 뭐 지불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이 못 사요. 예. 일주일에 10개밖에 안 팔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 요새 이제 같은 상황이니까 예. 품귀 현상이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공동체 기반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누어서 먹어야 되니까 특정인에게 많이 팔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케이지 방식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싹 일순간에 바꿔내기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친환경적으로 유정란을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방사형 그 농장들을 네. 이 시장을 확장하자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네. 조금 계란이 비싸더라도 네. 동물복지 친환경 쪽에 생산된 계란 시장과 케이지 방식으로 생산된 저가 시장을 함께 가져가면서 소비자들한테 선택할 권한을 주고 네. 시장의 선택에 따라서 산업이 편제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국민들이 선택한 게 되고 그렇죠. 시장의 부담도 줄어들고 그런 의논들을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도인 것 같고 무엇보다 예, 믿을 수 있는 식품 그렇죠. 때문에 많은 주부들께서 네. 제가 알기로는 요새 생협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생협 시장도 넓어지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위험 신호가 도처에서 있기 때문에 예. 최소한 내가 차리는 우리 집의 밥상은 안전한 밥상을 차려야겠다. 밖에서 먹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최소한 집에서 먹는 것만큼은 예. 안전하게.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아마 생협을 이용하실 텐데요. 저는 달걀값 보면서 이 정도면 그냥 차라리 생협이 낫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마트가 더 비싸요 요새는. 예.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중국 가짜 계란 있잖아요. 예. 종이 수준이 아니래요. 그래요? 납, 염화칼슘, 플라빈이 뭐냐면요. 예. 방부제. 방부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예. 계란 노른자 색깔을 만들어냈고요. 예. 지방과 화학 물질인 벤조나이트릴, 파라핀,
예. 이런 거를 또 이용해서 계란 껍데기까지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완전 북한이 유해 물질이네. 유해 물질이죠. 예. 이거 재밌네. 북한이 중국 가짜 계란 제조법을 따라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했대요. 이런 걸 따라하냐. 아, 좀 그렇다. 자, 아무튼 제가 예. 보기에 이 AI와 이 달걀 문제, 특히 예. 이제 설 명절이 나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우리 주부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답답할 텐데 저는 꼭 전을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올해 예. 같은 때는 아주 조금만 해서 한 상거리만 딱 하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제사상에 올릴 것만 하고 예. 뭐 또 다른 거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는 좀 대안을 찾아서 예. 했으면 좋겠고 막 새 광주리 내 광주리 이렇게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노력도 필요할 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그 농해수위 차원에서 AI 문제와 관련해서 예. 꾸준히 추적을 해오고 계시는 대한민국 하나뿐인 농민 의원 김현건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치적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예. 민주당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이 2월 둘째 주 예. 정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늦어도 2월 말 이전에는 결정이 된다. 그럼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는 건데요. 민주당도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대선 캠프 올해 그래야죠. 이번 주에 쫙 어제 원래 안희정 지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출마 회견을 하고 정상적으로 있거든요. 12월에 하는 일정 같으면 네. 벌써 캠프 다 돌아갈 시점이죠. 예, 이제 지금 뭐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근데 아직 이제 정식으로 탄핵 인용 결정이 안 났다가 보니까 네, 캠프 구성도 안 되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선거를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 동안 하게 되면 그만큼 준비가 허술할 수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차기 권력이 전국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사실 이번에 인수위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선거 당선되면 다음 날부터 임기가 계시기 네. 때문에 그 전에 상당한 준비들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 당의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나면은 네, 그 섀도우 캐비넷을 복수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어.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검증 기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언론도 네.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임기 뭐 당선되면 바로 임기가 시작하니까 그 방법은 사전에 네, 네. 내가 당선이 되면 이런 후보들과 이런 분들과 내각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거를 사전에 발표를 해야 될 거라고 그렇군요. 봐요. 예.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에는 복수로 섀도우 캐비넷을 예. 발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라면 괜찮겠다. 이런 예. 사람들 좀 골란다. 이런 국민적 판단을 그렇죠. 할 수 있도록 예. 할 것 같다. 경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선은 현재 이제 그 룰 합의가 논의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큰 틀에서 크게 의의 없이 네. 잘 마무리될 거라고 네.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요? 경선 룰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건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 논의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요. 예. 그 민주당의 후보들이 있지만 민주당 바깥에 있는 후보들을 또 지지하거나 또 이른바 제3지대론을 얘기하면서 바깥에서 활동하려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를테면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를 맹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싹수가 노랗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시고 그래서 당내 분란이 상당히 심각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을 비롯한 이른바 친문 초선 의원단 이렇게 그 김종인 대표 설에 세배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맥락인가요? 두 가지에서 정보가 틀렸어요. 그래요? 예. 하나는 네. 이건 틀렸다기보다도 판단.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에게 싹수가 노랗다라고 네. 하는 거는 네. 그분이 원래 언어의 선택이 그러하셔요. 언어의 선택이 워낙 직설적이고 그렇지만은 네. 유력 대선 후보로서 네. 그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인식이나 이 각오 네. 이런 것들이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부족함이 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걸 거예요. 예. 더 세게 해라 더 재벌개혁. 세게 재벌 개혁의 아하. 문제에 대한 네. 보다 명확한 태도와 정책들을 제시해라. 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피해 나갈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이다. 그렇죠. 라는 의사 표시를 그렇게 한 것이지 이분이 진짜 뭐 그 표현에서 느껴지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그런 표현에 대해서 민감하게 원래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네. 받아들일 거면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싹수가 노랗다고 얘기한 것은 예. 지금 내놓은 재벌 개혁 정책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렇죠. 재벌 보다, 개혁이 필요한 거다. 분명하고 더 강렬한 메시지를 강렬한 던져라. 메시지를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으로선 약하다. 예, 예. 그런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다른 생각을 가진다. 저는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이해하지 않고 네. 또 그다음에 하나는요? 명절에 네. 그 인사 가는 거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설 전에도 좋고 뒤에도 좋고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런데 친문 의원들이 간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초선 의원들. 예, 그냥 초선 의원들 중에 우리 누구 같이 가시기로 하셨어요? 그건 아직 공개하지 않죠. 자꾸 이게 언론에서 물어봐서 세 명만 알려주세요. 그거는 그렇고요. 그러면 의원님하고 한 분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의원들 입장에서 네. 그래도 당에 이렇게 정치의 경륜이 깊은 분들, 그러니까 경륜이 깊다는 얘기는 과거 시대에 활동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현재 시각으로 보면은 안 맞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적어도 20세 뭐 그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치면은 네. 생각과 경험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네, 네. 그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당에 지금 좋은 후보들이 굉장히 많고 네. 앞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셔야 될 분들인데 네. 이번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네. 하고 나서 전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정부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당내에 그런 유력 주자들이나 경륜이 있는 분들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가 경선 과정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도 그분들을 참 이렇게 넓은 품으로 당이라는 건 굉장히 품이 넓어야 되거든요. 네. 넓은 품으로 그분들을 이 포용하고 역할을 드리고 이게 당의 역할이라고 기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정권 교체도 가능하고 성공된 정부를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네. 5년 이렇게 해갖고 안 돼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아주 기본을 갖춘 나라로 바꿔 나가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국민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도 그분들 뜻을 받들어야 할 것도 당연하지만 당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 내에서 네.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견제하고 이런 기능들이 다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큰 시각에서 그리고 멀리 바라보는 시각에서 굉장히 넉넉한 품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를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명절 때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거는 우리 동양의 예법에도 맞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영권 의원님 모시고 AI부터 설 인사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들께 설 연휴 이제 전부 고향 가시는데요. 끝으로 당부 한 말씀하시죠. AI 관련해 가지고. 뭐 방역은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이게 이제 깨끗하게 씻고 일단 사람이 늘 옮긴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시설에 갔다 올 때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네. 늘 외출하고 나서는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네. 이런 거 당부드리고. 메르스하고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그리고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네. 새해에는 소소하고 잦은 행복을 이렇게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예.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 그 촛불 집회 너무 행복한 예. 집회이긴 합니다만 이제 전부 일상으로 돌아가서 각자 할 일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조만간 그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팟짱에 자주 출연하셔서 다양한 설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